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10년대 초반, 미국 워싱턴주. 바로 그 거대한 기술 제국의 심장부에서 말이죠. 매일같이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매일 오후 4시 50분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주차장이 퇴근하는 차들로 완전히 꽉 막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건 마치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칼같이 그 시간에 회사를 나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흔한 퇴근 풍경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건 사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칼퇴 문화로 대표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지금의 혁신적인 기업으로 확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뭔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그곳, 오후 4시 50분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차장입니다. 당시 CEO였던 스티브 발머 시절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활력을 잃어가는 IT 공룡, 이런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엄청난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랑 오피스로 너무 큰 성공을 거두니까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린 거죠. 혁신? 그건 뒷전이었고요. 조직은 점점 관료주의에 빠져서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바로 그 오후 4시 50분의 주차장 풍경이 이 모든 정체된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잠자던 공룡을 흔들어 깨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제2의 창업자라고까지 불리는 인물이죠.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2014년에 CEO로 취임하자마자 정말 거대한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단 2년 만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구조조정을 해버리고요. 회사가 나아갈 방향 자체를 180도 틀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AI 분야의 최강자가 된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만 5천 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전체 직원의 20%,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회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나델라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또 과감하게 변화를 밀어붙였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사람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걸고 판을 뒤엎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영광이었던 그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미래의 먹거리, 바로 클라우드와 AI에 회사의 모든 것을 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오픈 AI에 대한 엄청난 투자도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된 겁니다. 나델라가 일으킨 이 혁신의 파도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실리콘밸리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죠. 최고의 성과를 내려면 대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스타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팀원을 믿습니까? 이게 테슬라에서 관리자들이 성과평가 때 받는 첫 번째 질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그 팀원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정말 섬뜩할 정도로 직접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 두 가지 상반된 접근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예요. 한쪽, 테슬라는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공포감을 생산성의 연료로 쓰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 에어비앤비는 정반대예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할 때도 그 퇴사자들이 다음 기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훨씬 인간적인 방식을 택합니다. 에어비앤비의 방식은 진짜 구체적이에요. 먼저 해고 사실을 아주 투명하게 발표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임명록이라고 해서 퇴사한 직원들의 인재 목록을 딱 만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목록을 다른 테크 기업들하고 공유하는 거죠. 마치 큰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들이 흩어져서 새로운 숲을 만드는 것처럼 떠나는 직원들을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인재 생태계의 주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이야기를 현재로 확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AI 열풍이 몰고 온 대규모 해고라는 그림자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현실이에요. 최근에 아마존에서는 사무직 직원만 거의 3만 명을 내보냈고요. 트위터 창업자가 만든 회사 블럭은요, 전체 직원의 무려 40%를 해고했어요. 왜 이럴까요? 바로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기 위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최우선 과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최근에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곳에서 아주 무서운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제목이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인데요. 이게 지금 엄청난 화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AI가 화이트 컬러, 그러니까 사무직 노동자들을 대거 대체하면서 거의 디스토피아 같은 미래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숫자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불과 몇 년 뒤인 2028년이 되면 미국 실업률이 10%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AI라는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실리콘밸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게는요, 미래를 결정지을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향은 아주 명확해요. 보고서의 예측이 100% 정확하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AI 때문에 노동시장에 엄청난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거라는 건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제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노동법을 좀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법은요,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도산위기일 때만 해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해고도 가능하게 길을 터주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기술 변화에 기업들이 좀 더 발빠르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일종의 경고 메시지예요. 변화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면서 버티기만 하다가는 나중에는 아예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이 거대한 폭풍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건가요? 아니면 폭풍이 덮치기 전에 먼저 몸을 낮춰서 대비할 건가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